안녕하세요. 선한사주입니다. 예, 조명을 기껏 사놨는데 활용을 못하고 있어요. 아직 조명의 활용법을 잘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관계로 오늘도 조명 없이 한번 찍고 있는데 아마도 조명 없는 게 더 낫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실 것 같아요. 한번 연구를 열심히 해보고 가급적 고급 영상을 보내드리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하이라이트 실전사주 이제 해석하는 방법. 모든 이론은 사실은 해석을 위한 어떤 도구로서 필요를 한 거지 이론 자체를 위한 이론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우리가 이론을 배우는 거는 결국에는 그 이론을 실제사회에서 어떻게 풀어먹는지, 어떻게 해석이 되고 어떻게 활용이 되는지, 그리고 그것을 왜 배우는지를 알기 위해서 이론을 배운다고 생각을 해요. 이 고양이는 또 찍을 때마다 이렇게 오네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실전사주 이제 푸는 방법을 배울 건데요. 보통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오행이 골고루 갖춰준 사주가 좋고 조가 골고루 잘 갖춰진 사주가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 사주들은 무난해요. 무난하고 어찌 보면은 인생에 큰 풍파는 없어요. 큰 풍파는 없고 그 다음에 그 대운이 아주 쏠려서 오지 않는 이상엔 크게 그렇게 오행 간의 힘의 균형이 무너지지 않죠. 근데 또 그 대신에 큰 대박도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무난하게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제 오행이나 이제 사행 정도 갖추시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빠진 게 이제 운에서 적당히 와주시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 빠진 것을 뭐 직업적으로나 아니면 일상적으로 잘 만드셔서 사용하고 계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으세요. 그런 분들은 운이 굉장히 좋으신 분들이신 거죠. 그런 분들을 여러 봤어요. 본인이 부족하고 본인이 없거나 꼭 필요한 것들을 직업으로 삼거나 그것을 인생에 있어서 중요하게 써먹고 있는 사주들을 봤거든요. 그런 분들은 좀 행운아라고 볼 수 있고요. 본인의 사주를 본인이 아주 적극적으로 운용을 하고 있는 주체가 되고 있다라는 느낌에 굉장히 그런 분들을 보면은 반갑고 굉장히 희망적으로 보이더라고요. 좋은 사주의 조건이라면 사실은 대박 나는 사주는 한 뭐 2행이나 3행 정도로 되고 그 나머지 빈 5행이 운에서 간여지동으로 굉장히 강하게 빈 5행이 쫙 60년 흐르는 그런 운들,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좀 대박 나는 소위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어요. 조금 보기는 힘들죠. 일상에서 우리가 보기는 좀 힘든데 대박이라는 거는 그렇죠? 사람마다 대박이 아니라 소소하게 그냥 아주 그냥 평범하게 살기를 원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왕 사람으로 태어나서 한 번은 대박을 맞아보고 싶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사주도 사실은 좋은 사주, 나쁜 사주라는 것도 개인의 좀 가치관에 많이 좌우를 한다고 봐요. 무난하게 그냥 큰 풍파 없이 그냥 사는 게 또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그래서 좋은 사주, 뭐 나쁜 사주에 사실은 조건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우리가 태어난 이상에 꼭 필요한 것들을 어떤 경제적인 이유든 주변의 어떤 여건들이 받쳐주지 않아서 그것을 전혀 이루지 못하고 사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 분들에게는
예, 어찌 보면은 그쵸. 약간 배부른 소리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좋은 사주는 일단은 그렇게 대박나는 사주는 제외하고, 예, 그런 사주는 우리가 일상에서 이렇게 많이 마주칠 수는 없는 그런 사주고요. 대체적으로 청간과 지지의 글자가 통근에 있는, 통근하고 투출에 있는 그런 사주가 굉장히 좋은 사주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면 그 글자의 힘이 굉장히 좋은 힘이 이제 글자에 실리게 되다 보니까 그 글자를 굉장히 잘 쓰게 되겠죠. 그래서 천간의 네 글자가 지지의 다 네 글자에 뿌리를 두고 있는 사주들이 간혹가다 있거든요. 그런 사주들은 딱 봐도 예, 그런 사람들은 중상층 이상이다라는 그런 느낌이 딱 들어요. 보면은 오행도 골고루 갖춰진 데다가 그 글자의 힘이 하나하나 다 있는 사주들, 그런 사주들이 좋고요. 그런 사주일 경우에는 사실은 운이 이제 통으로, 그러니까 간여지동으로 이렇게 오면은 오행이 한쪽으로 쏠리게 되면은 이제 오행 간의 균형이 좀 무너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주를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간여지동으로 오는 그런 대운보다는 뭐 계두나 절각과 같은 운으로 흐르는 게 더 도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삼행이나 이렇게 빠진 구석이, 이렇게 오행상 빠진 구석이 있는 그런 사주들은 그 빠진 오행이 이렇게 힘있게 간여지동으로 오게 되면은 그 부족한 부분을 굉장히 그때 잘 채워주고 있기 때문에 그 시기에 굉장한 발발을 할 수 있는 사주가 되겠습니다. 여기 예를 들어 놨는데요. 한번 보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이고, 고양이 때문에 맨날 이렇게.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이 사주는 경호일주로서 경금이 여기에 뿌리가 있고요. 그쵸? 그 다음에 임수도 여기에 뿌리가 이렇게 있어요. 그쵸? 그 다음에 정화도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그 다음에 무토도 이렇게 뿌리가 있어요. 그쵸? 네 글자가 다 지지에 통근 투출이 되어 있는 그런 사주예요. 그리고 오술 화국으로 화기운이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 화기운이 지지에만 있을 경우에는 어찌 보면 절제력이 강하고 좀 이게 지지에 관한 스트레스성 인자거나 아니면 건강에 어떤 무리가 되는 요소가 될 수가 있는데, 이게 천간에 이렇게 투출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그야말로 내가 관을 직접 누리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경호일주, 같은 경호일주라도 정관을 깔고 있잖아요. 정관을 깔고 있는데 이 정관이 천간에 이렇게 정화로 투출이 되어 있는 경우에, 투출이나 이제 투가는 같은 말이에요. 이렇게 천간에 올라와 있는 경우는 대부분 공무 쪽에 일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공무 쪽, 공무원이나 아니면은 뭐 공사나 그런 쪽의 일이 대부분 그런 업종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분들을 많이 봤고요. 그 다음에 이사주의 특징이 일단은 재가 없잖아요. 그쵸? 재가 없어요. 그러면 결국에는 재가 없다는 거는, 재라는 거는 이제 내가 뭔가 식신의 행위를 해서 뭔가를
만들어내야 하는 결과물이 있어야 되는 그런 사주잖아요. 근데 뭔가 마지막에 방점을 못 찍는, 예, 결과물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재성분이 없어서 무재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무재사주. 예. 무재사주는 어떻게 보면 결정적 한 방이 없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뭔가 결과물을 확실하게 내야 되고, 그 다음에 죄를 취하기 위한 어떤 욕구가 굉장히 강한 분들, 예, 그런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게 보면은 죄거든요. 근데 이분은 이제 목재가 없잖아요. 그죠? 목이라는, 예, 재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관만 있는 사주잖아요. 재생관은 안 돼요. 그러면은 결국에는 이 사주는, 예, 재가 발달한 분들이 대부분 이제 돈에 있어서 굉장히 공격적인 그런 인생을 사는 경우들이 많이 있거든요. 공격적인 인생보다는 주어진 틀 안에서 주어진 일만큼 딱 그만큼만 하면서 사는 게 굉장히 생리에 맞다고 느끼시는 분들이세요. 예. 그리고 이분은 본인의 식신, 본인의 어떤 재주나 본인의 기술 같은 것이 이 나의 관과 전관과 합의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본인이 공부한 거, 본인이 뭔가 먹고 살기 위해 준비한 것들이 관으로 연결되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쵸?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딱 목이 없잖아요. 그래서 목이 없죠. 그럼 모군이 참 좋겠죠? 모군이 좋아요. 모군이 이렇게 좋아요. 모군이 좋은데, 그래도 이제 골고루 갖춰진 그런 사주이기 때문에 너무 그 천간과 지지가 간여지동으로 올 경우에 좀 힘들다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리고 사주에서는 대우는 지지로, 그 다음에 세우는 천간을 위주로 이렇게 살피게 되어 있거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임묘진, 예, 굉장히 좋은 시기를 지금 지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목이 천간에서 이 목을 극하는 글자들이 온다면 이 목을 제대로 못 써먹는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천간에, 예, 이 지지의 글자를, 예, 극하는 글자가 없기 때문에 이 대운을 굉장히 잘 쓸 수가 있는 거죠. 대운이라는 것은 이제 물론 지지를 기반으로 보지만 통으로 많이 봐요. 그러니까 통으로도 봐야 돼요. 이게 5년 잘라서 너무 기계식으로 그렇게 보면은 조금 안 맞는 경우들도 사실은 좀 많아요. 그래서 이게 대운도 통으로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 다음에 일단 개두나 절각은 일단은 개두는 이제 천간이 이렇게, 개두라는 거는 머리가 이게 덮이는 거란 말이에요. 천간이 그래서 머리가 덮이는 게 아니고, 예, 머리가 지지를 덮는 거니까, 천간이 지지를 극하는 그런 개념을 개두라고 해요. 거기에 예를 들어주면은 뭐 이제 다른 색깔 해볼까요? 천간이 이렇게, 예, 지지를 이렇게 덮어버리죠. 그죠? 토국수 이런 식으로 이걸 개두라 그래요. 이런 식으로 개두가 올 때는 만약에 내 사주에 용신이 수일 경우에 제대로 못 써먹는 운이 될 수가 있어요. 그렇죠? 이해가 가시죠? 그 대신에
내 사주의 용신이 수인데 절각인 경우에는, 예, 절각인 경우에는 뭐가 있을까요? 절각은 이제 다리가 잘린다는 의미거든요. 예, 다리가 잘려서 오는 거니까, 예, 병자 이런 식으로 올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이럴 때는, 예, 수운을 제대로 쓸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절각이라는 거는 아래에서 위로 똥침할 수 있는 게 절각이에요. 아래에서 위로 똥침, 절각. 그죠? 그 다음에 개두는 위에서 아래로 똥침하는 게, 예, 개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같은 수대운이라 하더라도 만약에 그 수가 용신일 경우에는 무자대운이 좋을까요? 병자대운이 좋을까요? 당연히 이 병자대운이 더 힘이 있는 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예, 절각의 개념으로 대운이 오면은 훨씬 더 이 수를 잘 쓸 수 있는, 예, 용신을 잘 쓸 수 있는 운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사주계에서 너무 이렇게 대운을 말할 때 5년씩 그래서 딱딱 잘라서 말하는 거는 조금 안 받는 경우들을 많이 봤고요. 통념으로 이렇게 통으로 볼 때 맞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굳이 예, 이렇게 5년씩 나눌 필요가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이렇게 토국수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은 무토의 힘이 더 세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5년 자르기보다 뭐 6년, 4년 이렇게 자르든가, 심하면 7년, 3년 이렇게 자르기도 해요.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병자 같은 경우에도 5년 자르는 게 아니라 이게 수극 화각 되기 때문에 여기가 3, 뭐 여기가 7, 아니면 여기가 4, 여기가 6 이런 식으로 잘라서, 예, 계산하는 방법도 많이 사용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운이 같은 수운이라 하더라도 내가 수가 기신일 때는 무자가 유리한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내가 수가 용신일 때는 병자가 유리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거는 대운이 이제 개두냐 절각이냐 이렇게 오는 거 잘 살피셔야 되고요. 그래서 제가 계속 강조하는 게 통놈으로 봐라 라고 강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행이 잘 갖춰진 이런 사주 같은 경우에는 간여지동으로 짜고 들어오면은 오행의 밸런스가 좀 무너질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다른 꼴로 들어오는 게 훨씬 더 유리할 수 있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현재 이분은, 예, 오술화국으로 관이 굉장히 강하시죠. 관이 굉장히 강하시고, 그 다음에 본인의 힘도 있어요. 본인의 뿌리가 있기 때문에 이 관도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본인의 힘이 없다면 이 관은 나에게 큰 부담으로 다가오기 때문에 어떤 그런 관이라는 건 나에게 주어진 어떤 직책이잖아요. 그 직책을 수행할 수 있는 어떤 자신감? 그런 것들이 좀 결여되어서 사람이 소심하고 그런 위치에 올라가면 굉장히 부담스러워서 얼마 있지 못하고 스스로 그 자리를 물러나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부담을 느끼고 본인의 그 자리를 두려워하고 그 자리를 지키지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의 뿌리가 좀 정확히 있고 아주 신약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이 지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통근으로 남들이 보이는, 예, 천간에 이렇게 정관을 뜨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분은 지금 현재 공무에 관련된 일을 하시는 분이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관이 굉장히 발달하시고 무제사주다 보니까 어째 보면은 조금 뭔가 결과치를 막 내는데 재주가 있는 분은 아니시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지만 그 안에서 주어진 어떤 주어진 플랜 같은 게 있잖아요. 위에서부터 내려온 지시사항이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일을 잘 처리할 수 있지만 본인이 어떤 프로젝트를 따서 그 프로젝트를 완수해가는 그런 업무는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사주는 반드시 사업은 안 맞아요. 사업은 안 맞고 결국에는 주어진 틀 안에서 움직일 수 있는 이 공무나 공사 쪽에 일이 잘 맞는 분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분은 지금 아마도 이분은 공무원이 한 뭐 이쯤이나 여기 24세니까 을경합이니까 뭔가 정제하고 합의되거나 이럴 때 됐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인호술 이렇게 지지해서 인호술 삼합이 이루어졌을 때 이때 합격했을 수도 있어요. 그쵸? 운은 천간으로는 굉장히 잘 갔죠. 간목이 정화를 생해서 본인에게 없는 목이 이렇게 50년간 이렇게 계속 오고 있잖아요. 그쵸? 본인에게 없는 목이 50년간 이렇게 오고 있기 때문에 목이라는 거는 뭔가 새로운 걸 만들어내고 없던 걸 창조해내고 자꾸 일을 벌리는 그런 성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여기 원국에는 없지만 사주에 이렇게 목이 50년간 계속 와 있기 때문에 좋은 흐름이고 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재생관이 지금 되고 있는 상태예요. 인묘진운이 오니까. 그쵸? 재가 와서 재생관. 그러니까 뭔가 결과치를, 재라는 거는 결과치잖아요. 결과치를 내서 관의 인정을 받는 그런 운으로 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생관이니까 내가 맡은 어떤 일에 대한 결과치가 좋아서 그 결과치에 대한 인정을 받아서 승진도 하고 그 자리를 계속해서 유지하거나 그럴 수 있는 힘이 있는 운으로 지속적으로 흐르고 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 경금이 강한 게 신, 술 이게 다 가을 성분이잖아요. 그렇죠? 다 가을 성분이 이렇게 강하기 때문에 본인의 힘이 굉장히 강한 시점에 태어나기도 했고, 그죠? 본인이 굉장히 강한 시점에 태어나기도 했고, 본인의 뿌리도 있기 때문에, 이런 사주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은, 최소 중산층 이상이겠구나. 라는 게 딱 보이게 된답니다. 예. 이 수업을 제 강의를 한 두세 번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그 다음에 스스로 사주를 해석해내는 능력도 점점 이제 발달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또 오의 합도 되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정관하고 식신하고 합이 돼서 목의 결과물을 내는 거잖아요. 그러면 결국 내 식신을, 그죠? 내 식신과 내가 맡은 어떤 관, 임무, 책임이 합쳐져서 이 목이라는 결과물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 건 결국엔 뭐예요? 내가 스스로 하는 식신, 내가 스스로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움직여서 관의 인정을 받으면 그 결과물로서 재가 만들어지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분은 굉장히 재적으로도 없지만 여기 사주에는 무재이지만
이 안에도 이렇게 재가 만들어지는 성분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유능하신 분으로 딱 읽혀지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운도 이제 어릴 때보다, 그쵸? 어릴 때는 이제 해다축으로 흐르면은 경금에게는 좀 힘들었겠죠. 그래도 다행히 이제 오술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괜찮지만, 일단은 경금에게 수대운은 그렇게 좋은 운은 아니었죠. 그러다가 한 결혼하는 이 시점부터 이제 관운도 이렇게 오고, 그 다음에 재운도 오기 때문에 재생관이 이루어지고 있어서 결혼 이후에 더 꽃을 피우는 그런 사주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보세요. 사주를 보면은 하나하나 글자가 다 힘이 있는가, 힘이 있는가, 다 뿌리가 있는가, 그거 보시면은 대충 나와요. 아니면은 아예 진짜 오행이 이제 빠진 오행이 있는데, 그 빠진 오행이 운에서 아주 강력하게 간여지동을 짜고 오는 경우에도 아주 좋은 사주의 조건에 해당이 된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사주는요, 보세요. 금, 그죠? 그 다음에 수. 딱 보기 어떠세요? 금과 수밖에 없죠. 금과 수밖에 없어요. 선생님 이거 종격 아니에요? 수 종격, 금수 종격 아닌가요? 물어볼 수 있어요. 네, 이론상으로 금수 종격 맞아요. 이론상으로 금수 종격이 맞는데요. 그건 이론이에요. 네. 이론과 실제는 많이 다를 경우가 있어요. 이론에는 금수 종격이지만 상담을 할 때 반드시 이제 물어봐야 돼요. 금대운이나 수대운에 이분이 어떠셨는지, 좋으셨는지, 나쁘셨는지, 그리고 금대운과 수대운을 뺀 화, 목, 토 운에는 어땠는지, 그거를 꼭 물어봐야지 이 사주가 이론상으로는 종격이지만 실제로 종격의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은 종격의 이론상으로는 종격이지만 종격사주로 살지 않았는지가 나오게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만약에 종격이라면 이 어렸을 때 이 신축대운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어렸을 때 신축대운이 굉장히 인생의 가장 좋은 시점이 됐으면 종격이 맞겠죠. 그러면 제일 먼저 질문을 던져봐야겠죠. 신축대운에 어떠셨어요? 신축대운이 좋으셨나요? 아니면은 그 청소년기 이후에, 중년 이후의 인생이 좋으셨는지 꼭 물어봐야 돼요. 이분한테 여쭤봤더니 이분은 나이가 먹으면 먹을수록 점점 더 좋아진다라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이분은 종격이지만 종격의 삶을 살지 않으셨구나 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쵸? 그 다음에 일단 조우상으로 일단은 너무 지나친 수기로 인해서 수기를 좀 막아주는 토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너무 수기도 지금 많아서 사주가 너무 춥죠. 그러니까 화, 토도 좋고요. 그 다음에 수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사실은 목으로 수기를 좀 빨아주기도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목, 화, 토 이 운이 좋죠. 특히 토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습토인 축토 같은 경우는 안 좋죠. 그죠? 왜냐하면은 토 같은 건 잘못하면은 유축합으로 되면 이렇게 금이 될 수가 있어요. 그죠? 금이 되면은 이 사주는 지금 종격이 아니기 때문에 좋지 않죠. 그러니까 이 사주에서는 최소 천간에서는 무토 정도는 돼야 되고요. 그죠?
지지에서는 이제 진토도 안 되겠죠. 자진합이 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자진합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또 축토가 또 안 되는 이유가 자축합도 되잖아요. 자축합도 되고, 그 다음에 해자축도 돼요. 해자축. 그죠? 수국이 되죠. 그러니까 축토가 올 때가 굉장히 안 좋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기토는 여기에 그냥 쓸려가 버리는 형상이고, 무토나 아니면 미토, 그 다음에 술토 정도는 돼야지 이사주를 감당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을목은 안 좋고요. 을목은 임하는 수기를 어떻게 할 수가 없죠. 을목이 오히려 수해를 입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최소 갑목 같은 것들이 오면 좋은데, 갑목도 사실은 갑인 이런 식으로 와줘야지 굉장히 좋겠죠. 그죠? 갑인이나 뭐 갑오나 이런 식으로. 그쵸? 근데 여기서는 이제 아쉬운 게 갑진이니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거는 뭐죠? 위에 게 아래를, 그죠? 극하는 거예요. 위에 게 아래를 극하면은 개두라 그랬죠. 개두. 예. 그러면은 결국에는 개두 같은 경우에는 지금 지지가 더 중요하잖아요. 지지가 더 중요한데 간목으로 일단은 천간의 수기는 어느 정도 이제 잡아주긴 했지만, 잡으려고 치니까 또 여기 경금이 이렇게 있어요. 그렇죠? 경금에 위협을 받고, 그 다음에 진토도 자진합이 되기도 하고 진유합이 되기도 해서 이때는 별로 좋지는 않았겠죠. 그렇죠? 이때는 좋을 듯 좋지 않은 그런 운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을사대운, 을목도 여기에 오면은 이 을은 이 개수에게 있어서 식신이잖아요. 그렇죠? 식신하고 이 정인하고 합해져서 또 다시 을경합 금이 되기 때문에 식신을 잘 써먹지 못하는 그런 운이기 때문에 이분은 어찌 보면은 그쵸, 식신을 못 쓴다는 거는 여성이 사회 참여를 활발하게 개진할 수 없는 운이라고 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 시기에 식신이 오기는 했지만 밖으로 나가는 이 식신을 이 정인이 잡아놓고 있는 그런 형상으로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 사도, 사유합 또 금으로 변해버렸네요. 그쵸? 그리고 사의 충도 맞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사주는 이제 종격이긴 종격이었고, 대운상 이렇게 목화로 흘러서 굉장히 좋기는 하지만 따지고 보면은 아주 좋을 수도 있는데, 이 대운의 이 계두절각이나 이렇게 모습이 통으로 볼 때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는 운이라고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병화, 이 병화는 지금 개수의 입장에서 정제예요. 그쵸? 정제가 신금은 편인이죠. 그쵸? 병화하고 신금하고 이렇게 잡혀요. 그러면 이 시기에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문서 때문에, 근데 편인이잖아요. 편인이니까 약간 불안한 문서가 될 수 있죠. 불안한 투자에 의해서 나의 고정적인 이 정제가 잡혀 있는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투자를 해서 자꾸 까지면 팔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질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때는 좀 투자나 그런 것들에 신중하고 가급적 안전한, 그냥 이율이 좀 적더라도 안전한 쪽에 돈을 묻어두는 게 좋을 것 같은 그런 운으로 보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일단은 사오미 운이 오면은 조우가 굉장히 좋기 때문에 정신건강상으로도 훨씬 더 좀 산뜻해지기도 하고요. 예. 그 다음에 이분은 운이 좋은 게 그래도 예, 목생화, 이렇게 화가 되게 강하게 왔죠. 굉장히 치우친 사주인데 이렇게 화가 이렇게 강하게 와서 이분은 오히려 이렇게 중장년 이후에 굉장히 좋은 운으로 흐른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분도 이렇게 치우친 사주지만 이론상으로는 종격이지만 실제로는 종격으로 살지 않았고 운도 통으로 보면 이렇게 목생화, 화가 이렇게 양인 깔고 오고 여기도 양인 깔고 오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간지 자체가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짜고 왔기 때문에 이렇게 치우친 사주에서는 굉장히 좋은 대운으로 잘 짜서 들어왔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가 오늘 하려고 하는 말을 조금 이해를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대운에서 내가 만약에 아주 좋은 운이 올 때는 그 좋은 운을 지지로 보잖아요, 대운은. 그러면은 지지를 생해주는 글자가 위에 같이 따라서 오든가, 그죠? 천간에 따라서 오든가, 아니면은 지지와 같은 글자가 천간에 같이 이렇게 짜고 오면은 굉장히 힘이 있게 용신을 쓸 수 있는 운이고요. 내가 만약에 자수가 용신인데 무자로 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자가 무토에 의해서 극을 받는 상태로 오면은 실질적으로 용신인데 자가 용신인데 자를 용이하게 내가 편하게 사용할 수가 없게 운이 도래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대운도 개두로 오느냐 절각으로 오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고, 대운도 5년 잘라서 꼭 보기보다 간지로 보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사주. 좋은 사주라는 거는 결국에는 좋은 사주라는 거는 본인이 추구하는 인생의 어떤 목표에 따라서 분명히 다를 거예요. 굉장히 다른데 공통적인 거는 그렇죠.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자꾸 인생에서 내 발목을 잡게 하는 요소가 예기치 않게 자꾸 외부적으로 자꾸 생겨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그렇죠? 뭔가 정말 열심히 너무너무 열심히 잠도 조금 줄여가면서 평생을 그렇게 열심히 살아서 이제 딱 먹고 살만할 때 돌아가시는 분들이 계시죠. 그러면은 그동안의 그 모든 수고가 많이 빛을 발하고 굉장히 안타깝고, 본인이 그렇게 노력해서 모아놓은 것들을 본인은 전혀 써보지도 못하고 가는 그런 상황들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뭐 인생의 목표가 누구나 다르겠지만 적당히 본인이 큰 욕심 없이 하고 싶은 거 적당히 할 수 있고요. 그렇죠?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겠죠. 적당히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꼭 해야 되거나 꼭 사야 되거나 꼭 필요한 건데 뭔가 돈이 자꾸 발목을 잡지만 않는다면 그 정도면은 그래도 훌륭하고 좋은 인생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돈이 많아서 문제인 사주들도 많죠. 부모님의
빚진 어떤 재산으로 인해서 형제 간의 불화 그런 것들도 되게 많고요. 유산 상속 문제로 형제들끼리 등을 지는 그런 경우들도 많고, 그 다음에 또 살아생전에 그 많은 재산을 자녀분들에게 이제 다 나눠 주시고 나서는 또 자식들이 이제 받을 거 받았기 때문에 또 별로 부모님을 돌보지 않는 경우들도 있고, 참 어려운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행복이라 여길 수 있는 여유를 갖고 행복한 순간을 행복하다고 느끼지 못하는 게 어찌 보면 가장 불행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적당한 수준에서 행복을 자꾸 찾는 연습도 많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네요. 오늘 하루도 마무리 잘 하시고요. 항상 행복하다는 마음을 갖고 사시면 힘든 것도 반감될 수 있다고 저는 믿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